안녕하세요. 깜냥책방입니다. 반가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 작가님의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볼까요? 일단 줄거리 먼저 얘기해보자면 어느 한 은행 강도가 현금 없는 은행에 들어가 6,500크로나를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이 신고한다 하자 은행 강도는 겁에 질려 도망치다 한 아파트의 오픈하우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언급결에 강도의 인질이 되지만 제멋대로 구는 인질들의 마음이 약한 강도는 휘둘리기만 하죠. 시간이 지난 후 모두 무사히 아파트에서 나오지만 아파트에서 총성이 울리고는 핏자국을 남기고 강도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진술을 들으며 수색하죠. 하지만 모든 목격자들이 뭔가 이상하게 진술을 하고 범인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연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이러면 추리소설에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추리소설이긴 하지만 저는 힐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네, 사실 그냥 제 맘이에요. 이게 책의 주제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책의 158페이지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명언을 모아놓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을 모아놓은 에세이보다 이 책이 저는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말들을 많이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요. 협찬이 아니더라도 사서 읽었을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협찬해주신 담당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생텍쥐페리 작가님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테니 줄거리는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 너무 고전이라 모두가 줄거리를 알고 명언이라 불리는 좋은 말들을 많이 알고 있긴 합니다만 소설로 한 번에 그 책을 문장에 읽는다거나 하나씩 보는 분들이 제 친구들 중엔 많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도 글씨가 적고 동화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소설이니 따로 명언을 찾아 읽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시간 되실 때, 여유가 되실 때 한 번쯤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니까요. 세 번째로 아오바유 작가님의 잔잔한 파도에 빠지다입니다. 책의 시작에서 하루카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무명 아티스트의 곡을 발견합니다. 그 곡에 엄청난 끌림을 느끼지만 며칠 뒤 그 아티스트의 공식 사이트에서 아티스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1년 전에 죽은 무명 아티스트의 곡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일단 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한 생각은 잔잔의 파도에 빠지다라는 곡이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반복되는 멜로디가 파도 같았다는 이런 음악에 대한 모든 표현이 좋았어요. 정말 들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챕터씩 이야기가 흘러가고 각각 화제도 다르게 흘러가서 마치 단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인 잔잔한 파도에 빠지다라는 곡의 아티스트 주타를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가 흘러가기에 전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몇 페이지를 읽자마자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딱 드는 책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완전 재밌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두께의 내용이라 좋았습니다.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강민선 작가님의 도서관의 말들입니다. 다양한 책들 속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만 뽑아 정리하고 그 문장에 대한 작가님의 감상을 풀어놓은 책인데 간단하게 한 장씩 읽기 좋았어요. 중간중간 쉴 때나 잠깐씩 책을 읽고 싶을 때 보는 책이었습니다. 전 도서관을 되게 자주 가는 편입니다. 한번 갈 때마다 책을 왕창 빌려서 왕창 읽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과제를 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잠깐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딱히 소개할 만한 내용은 없으니 간단하게 문장 몇 개만 댓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마가리타 몬티모어 작가님의 운하의 고장난 시간입니다.
이 책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너무 선정적 15금 정도 될 것 같네요. 그거보다 더한가? 괜찮으시다면 읽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스킵하면서 읽었습니다. 19살이 되던 날 우나 루카트는 온몸을 뒤흔드는 커다란 진동과 함께 시간을 훌쩍 넘어 19살이 아닌 51살의 우나가 됩니다. 미래이자 과거에 자신이 남겨놓은 편지, 그리고 자신의 친구라는 켄지를 통해 우나는 생일이 되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다른 때의 본인 인생 순간으로 타임리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나가 처음으로 도착한 미래에는 남자친구였던 데일도, 함께 미래를 꿈꿨던 친구들도 없습니다. 우나가 유일하게 가진 것은 미래의 우나가 남긴 편지이지만 그마저도 리프가 진행될수록 편지의 내용은 많은 걸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뿐입니다. 우나는 앞으로의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나의 뒤죽박죽인 시간 속에서도 결국 반복된다는 게 이미 우리의 시간도 뒤죽박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읽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유미 작가님의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각 단편이 모두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몇 편은 서로 세계관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담은 동시에 몽글몽글한 판타지 요소들을 덧입은 작품들이 좋았습니다. 일단 표제인 단편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밑에서 일할 성격이 아닌 희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민 끝에 히어로와 빌런, 즉 초능력자들의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세계평화 세탁소를 창업합니다. 자리를 잡는 데엔 성공하지만 진상 고객과 경쟁자의 치열한 견제, 그리고 딸이 평범한 직장인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압박까지 세계평화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탁소를 유지해야 할까요? 일단 한 번도 히어로가 수트를 빨아입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히어로의 작업복을 세탁한다는 설정이 신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소개하긴 아쉬우니 강시의 심장에는 도깨비가 산다라는 단편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가슴팍에 도깨비 한 마리쯤은 데리고 산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학교에서 시키는 엉뚱한 일에 이걸 꼭 해야 하나? 라고 반문하거나 재미없는 선생님의 개그에 안 웃긴데 라고 대꾸하는 마음속 진심을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단편에서는 비유가 아닌 진짜 도깨비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지루함을 견뎌오던 시영의 심장에서 튀어나온 이 도깨비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도깨비에게 어릴 때 학교에 몇 시간씩이고 앉아 지루한 공부만 하더니 어른이 되어서는 공부보다 더 견디기 힘든 회사 일에 매달리는 인간의 삶은 도통 이해하기 어렵죠. 서로 양해만 구하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아? 그런데 왜 편하게 살기를 놔두고 돈을 원하지 않는 일로 그 긴 시간을 채우면서 남몰래 도깨비를 달래는 거야? 라고 도깨비는 질문합니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단편이 오늘의 주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들립니다. 제가 시간상 2편만 소개해드렸지만 다른 단편들도 다 소재가 재밌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6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길어졌으니 마무리는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